이번에는 서울신문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한테 재감염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서 4월 26일자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로나 또 걸렸어요. 재감염 유행, 재감염도.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주요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면 역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체 확진자 1,600만 명 중 0.347%가 재감염 추정 사례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누적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0.347%가 재감염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52명, 재감염 치명률은 그래서 0.09%, 사망자를 포함한 중증 사례는 총 72명으로 중증 화율은 0.13%다. 라는 자료를 내면서 얘기를 실었는데 일단 이 데이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수님? 이것은 이제 방대본이 확실히 자세한 데이터를 발표한 거를 제가 못 보고 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언론에서는 데이터가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를 실어야 되나 하는 걸 기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나는 재감염이 무언가라고 하는 정의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재감염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최초 확진, 그러니까 첫 번째 감염인 거죠. 예. 첫 번째 감염이 되고 나서 그 첫 번째 감염으로부터 45일에서 90일 경과하는 그 사이에 한 번 더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은 재감염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0여만 명 중에서 재감염 사례는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델타 이전, 그러니까 델타 끝자락가 그다음에 오미크론 이렇게 나눌 때 델타에 감염이 되었다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비교적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오미크론의 추정이 특성상. 됩니다. 예. 오미크론의 특성상 아주 예외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으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도 아주 극소수로 존재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 설대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런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에 그 우한에서 발생한 변이 때문에 감염이 되었고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델타 때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참 재수가 없으신 분이죠. 오미크론에 또 감염이 되면은 충분히 변이기 때문에 재감염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자세하게 실어주면 더 좋은데 기사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는 사망, 위중증화율에 대해서 앵커가 이제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재감염의 치명률은 0.09%다. 중증화율은 0.13%다 그랬는데 이때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사망을 하셨고 어떤 분들이 중증에 빠졌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기자가 실제로 코로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다면 그런 걸 여기서 실었을 건데 그런 거를 싣지도 않고 당국이 혹시 발표를 안 했으면 당국에 질문을 해서 그런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은 재감염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 낮으냐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돌파 감염이 되었을 때 돌파 감염 전에 감염 이력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면역 형성이 됐겠죠. 두 번째는 우리는 백신 접종이 높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이 높으니까 백신 접종이 높은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되고 또 돌파 감염이 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보다 2차 감염, 그러니까 3차 감염, 재감염이 굉장히 낮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재감염, 재감염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감염이 되었을 때의 증상은 어떤 분은 아주 가벼운 분도 있지만 일부 분들은 또 옛날 감염처럼 다소 심한 분들도 있다. 이거는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예. 일괄적으로 재감염이 되면은 재감염 또는 재감염이 되면은 뭐 증상이 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감염, 재감염 또 치명률 등등과 관련해서는 빠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첫 번째 돌파 감염 또 그 다음에 돌파 감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또 이 상황에서 치명, 사망 또 위중증화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아주 낮은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시에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망하신 분 또 중증화에 빠진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쿠쿠다스님께서 그 주변 분들 재감염일 때 많이 아팠는지 궁금하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교 교수님이나 최지훈 아나운서님께서는 주변 분들 중에 재감염이나 재재감염 사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제 지인 중에 재재감염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재감염도 아니고 재재감염. 재재감염. 그러니까 그분이 딱 어떤 케이스냐면 팬데믹 초기에 감염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한 모델에 의해서 감염이 한 번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델타 때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오미크론 끝자락에 감염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운이 없는 경우죠. 이제 20대 친구인데 20대 친구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백신 접종하지 않고 알았을 때는 조금 고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백신 접종도 했기 때문에 델타 때인데도 거의 가볍게 앓고 지나갔고요. 오미크론 때는 거의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으면 아마 본인이 재재감염 되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로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 드리면은 이 서울신문 기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때 공식적으로 확진된 사람보다 실제 감염된 사람은 한 배 이상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감염된 사람 비율 대 재감염이나 재재감염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지금 어제 발표한 0.347%보다 한 반 정도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사에서 짚어줬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기사는 클릭수 올리기에는 좋은 기사인데 사실은 시민들에게는 쓰잘데없는 기사예요. 왜냐하면 재감염이나 재재감염은 그 사례 자체가 적고 위험성도 사실은 극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중요하게 취급돼야 될 통계고 굳이 표제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시민들에게 굳이 전해야 될 정보는 아니거든요. 예.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BS 코로나 특보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 굳이 클릭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요약을 하자면 일반 시민분들은 데이터 해석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0.09%, 중증화율은 0.13%니까 코로나19에 걸리고 또다시 걸렸을 때 어쨌거나 사망자, 어쨌거나 위중증 환자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망자가 어떤 연령이었는지, 어떤 기저질환자였는지, 위중증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감염 하나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재감염 하나만으로 위중증 환자에 이르렀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